안녕하세요.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막차,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다. 일본 부동산 버블어 다른 이유, 한국은 아닌 이유 2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1부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하고 토지 불패시나 몰락과 한국은 왜 거품이 아닌지에 대해서 대출, 즉 부실 채권 차이에서부터 구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죠. PIR하고 인구 주택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IR인데요. PAR이 이제 주택가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거라서 PAR이 10이면 10년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거품이 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거품 낄 때 PIR이 이제 15 정도 수준이고 한국의 서울 아파트가 18 정도 되니까 수치 비교 시에 서울은 거품이고 폭락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시던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달콤한 소리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제가 찾은 자를 보시면 06년에 그 집값이 폭등했을 때가 한번 있었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진단을 한 게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실에서 일본 동경은 5.6이고 낮은데 우리나라는 서울이나 강남이나 7 수준이고 특히 강남권 지역은 18.9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거품이 꼈다라고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대출 총량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좀 썼었죠. 근데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때 가격이 6분의 1로 폭락을 해서 지금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됐나요? 다 아시죠? 그 하나만 사례를 들어보면 대치동 성경 아파트가 PAR이 18.906년 때 30평형이 많이 올라서 12억 13억 했어요. 이 기준으로는 엄청 높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 12년 지났는데 지금 20억에서 22억 사이 갑니다. 이게 지금 좀 9.13 대책으로 좀 떨어진 기준으로 해서 20억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10년 전 PIR이 지금 이렇게 높았다고 해서 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06년엔 거품이 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폭등해서 막 2배 가까이 올라왔을까요? 이게 바로 PIR 통계 오류이거든요. 이게 서울 그리고 강남권의 주 고객층을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소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PIR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을 이제 10분위 10%씩 나눠서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 어느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나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건. 서울의 이제 상위 10%의 주택 보유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상위 10% 중에서 절반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 숫자만 100만 가구거든요. 이 숫자만 100만 가구고 그리고 경기도권도 보시면은 그 상위 10%에서 20%, 30% 이렇게 차례대로 30%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상위권 사람들이 경기도에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하위 10%는 전라도나 이제 경상북도 쪽에 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비율이 높더라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 얘기인즉슨 이제 서울일수록 소득 상위 10%인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 지수를 평균 소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상위 10% 수준의 상위 10% 수준의 연봉으로 해서 PIR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서울의 20평 이상 아파트 호수가 현재 92만 호예요. 그래서 상위 10% 중에 서울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100만 명인데 뭐 나머지 차이는 단독주택이나 뭐 주상복합 등등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IR을 상위 10% 기준으로 구해야 진짜라는 거고 자 그럼 상위 10%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으세요? 17년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8년은 더 올라가고요. 1,200만 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서울 아파트 뭐 땡땡억 되면 사라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렸듯이
강남구 30에서 33평 그 18년 4분기 평균 가격이 10억 7천이에요. 10억 7천이고 이게 상위 10% PIR로 좀 보면은 11.27 정도 되거든요. 이게 높다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 08년도부터 이제 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끝나고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의 PIR 11을 대입하면 15억이 맞은 노선이고요. 13년에 집 사면 미친놈이란 소리 들었을 때 PIR인 8.7로 환산해도 12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예상하는 강남구 아파트 평균 이제 집값은 3피평이 13억 이하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13억 정도 되면 매수세가 엄청 붙을 거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래서 일본처럼 6분의 1 토막이 나지 않는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똑같은 잣대를 일본에 들이대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요. 일본에서 소득이 1위인 도쿄의 미나토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나토구 평균 소득이 1.14억이거든요. 1.14억을 미나토구의 30평대 주택 13.4억 하는데 여기다 대입을 시켜 보면 11.7이 나요, PIR이. 그래서 우리나라 강남구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평균 값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겪고 폭락한 일본 집값이 실제 부동산 매수자, 즉 상위 10% 범위로 좀 좁혀서 보면 우리나라랑 PIR 지수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PIR로 내는 이 수치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심부들이 가격 방어가 탄탄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쪽의 아파트에 사셔야 나중에 20년 뒤 인구가 줄고 뭐해도 소득 높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폭락되길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이 되면 사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인 인구랑 주택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엄청 줄어서 이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거품 시절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일본은 88년, 89년 이때 주택수가 4,201만 호였거든요. 가구 수는 얼마냐면 4,670만 가구입니다. 이미 이때 주택 공급량이 가구 수를 초과했어요. 공급이 과다했는데 이미. 근데 90년 이후에도 줄기차게 물량을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0년 이후에 줄기차게 공급을 해서 3.7% 수준으로 연간 140만 대에서 160만 대 수준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집이 가구수보다 많은데 이미. 이게 미친 거죠. 집이 남아도는데 왜 또 집을 지을지 좀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공급량을 좀 살펴보시면 11년부터 평균 공급량이 2.8% 수준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연간 50만 대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100만 호 공급 막 이렇게 해서 한다. 104조 5만 호 공급 추진해서 엄청나게 공급을 늘린다.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지을 것 같죠. 이게 2022년까지 이걸 한다라는 건데 저희 원래 연간 50만 대 정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6, 7년 전부터. 그래서 특별히 평소보다 공급 늘린 게 아니라 그냥 2년 동안 50만 호 공급하던 대로 공급을 하면 그러면은 100만 호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소보다 공급을 많이 늘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가구 수랑 주택 수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이게 가구 수고 주택 수거든요. 이게 그 11년도 대비해서 많이 따라잡기는 했는데 그 가구 수는 소폭 늘고 주택 수를 이제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가구수를 주택수가 따라잡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모자르고, 게다가 서울은 지을 땅이 없어서 이 전체 공급량 대비해서 10에서 20% 사이 수준으로 좀 낮은 비율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본이 빈집공포 나왔을 때
뭐 물량이 남아 도니까 빈집이 남아 돌겠죠. 빈집 공포랑 문재인 뭐 100만 원 공급을 내세워서 시청자분들한테 폭락하니까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6분의 1 토막 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달콤한 소리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선동당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서울이 비싸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배 아픈 심리를 캐치하려고 심리를 내세워서 조회수 늘리고 이런 듣기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믿고 폭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구 30평대 현재 평균 아파트가 PIR 수준 실제 상위 10%가 구매를 하니까 강남구는 PIR 수준을 보시고 옛날에 사람들 심리가 다시 반등 쳤던 8.7 기준 뭐 이런 거 적용해서 분석한 제 가격을 보시고 13억 이하로 제가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런 분석을 보시고 본인이 주택 매수 시점 고려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인구수 주는데 현재 10억, 20억짜리 집 누가 삽니까?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얘기인데 2045년까지 가구수 예측한 데이터를 보시죠. 이게 전국적으로는 상향 수렴을 해서 2045년이 되면 현재 1997만 가구에서 2231만 가구가 돼서 소폭 늘고요. 서울의 가구를 살펴보면 현재 379만 가구인데 365만 가구로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가구수가 그래도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주 아파트 구매층이 돈 잘 버는 40에서 64세 사이인데 이 40에서 64세 인구가 대폭 감소를 해요. 그래서 190만 가구에서 140만 가구까지 폭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채우고요. 그래서 2045년, 20년 후면 제 예상으로는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되면은 정말 이제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서 정부가 그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자꾸 이제 뭐 대출 엄청 풀고 일본처럼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서야 이제 공급량 남고 거품이 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갈수록 없어져요. 지금 거의 한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린벨트를 안 푼다는 전제하에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기존 아파트 구축을 재건축해서 현재 20층짜리로 층수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를 40층, 50층으로 올려서 공급량 늘리는 방안이고요. 서울이 현재 공급량을 못 늘리니까 계속 부족한 상태로 둬서 점진적인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르게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건축이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 오르죠. 재건축 투자 화두니까. 오래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고 층수도 높여서 조망도 좋은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100% 오르고요. 또 그게 아니면 공급을 못 하니까 계속적인 공급 부족에 정부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 욕망이 계속 있고 그리고 사람들 계속 이제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있죠.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아파트 값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인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현재 대비해서 집값은 한두 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오르는 게 오기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오른 상태에서 20년 지나버리잖아요. 20년 뒤부터 말씀드렸죠. 주 구매층 인구가 감소를 해요. 인구 감소를 맞아버리고 공급이 초과해버려서 여기서 이제 오르면 거품 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가 현재가 이제 20평 이상이 20평 이상 아파트만 보면 92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수가 140만 가구면은 아직도 가구 수가 많은 거 아니냐? 92만 가구에서 연간 10만 호에서 10만 호 이상 공급을 100% 한다라고 보면 25년 남았죠. 그러면은 연간 10만 호면 250만 호를 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초과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더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되면 진짜 거품이 낄 수 있고 그 전에
정부가 재건축 선택을 하든 아니면 공급량을 못 늘리니까 계속 부족한 상태로 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한 번은 어떤 경로든 오를 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전 서울 아파트 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이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고 앞으로 20년 동안 한 번 더 오르고 이제 멈출 가능성이 커요.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차에 꼭 승선을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만큼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고 하죠. 이 얘기도 20년 뒤부터는 통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연 3%만 잡아도 2045년이면 70%예요.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거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거는 서울에 한두 번 더 오를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세대들이 서울에서 조기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은 한 번 이상 꼭 필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열심히 버시고 계속적인 시장 분석과 투자 감각 키우셔서 본인과 가족분들 행복하게 거주하시면서 자산도 증식할 수 있는 곳으로 꼭 정착하시길 빌겠고요. 저도 열심히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